안녕하세요. 핵융합 플라즈마 평형 계산에서의 물리 기반 신경망 적용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About Pins and Its Application, 줄여서 APA 팀의 노영준입니다. 초반 앞부분은 저 노영준이 발표하고 나머지는 박찬주 씨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컨텐츠는 첫 번째로 이 연구를 하게 된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찾아본 세 가지 논문을 각각 챕터 2, 3, 4에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처 워크와 간단한 느낀 점을 마무리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0년에는 최소 지금에 비해 에너지 수요가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연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원 고갈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는 효율이 낮고 원전은 정부 정책으로 늘리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때 원자력 공학의 기술을 쓸 수 있으면서도 자원 고갈, 안정성, 효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융합이야말로 미래의 발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상태의 삼중수소와 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대략적인 핵융합의 원리입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진공 용기 속에 넣고 자기장으로 가둬서 플라즈마가 벽에 닿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플라즈마 제어는 핵융합에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플라즈마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외부 코일에 전류와 플라즈마가 주어졌을 때 자기장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풀어내는 편미분 방정식이 바로 이 그라드-샤프라노프 방정식입니다. 실제로 이 방정식을 풀면 오른쪽과 같이 토카막 내에 자기장 선속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치적 알고리즘은 이중 중첩 반복 루프를 이용하여 비선형 그라드-샤프라노프 방정식 및 플라즈마 전류와 외부 코일 전류 간의 관계를 풀어냈습니다. 여기 초기 전류를 이용해서 경계값을 구하고 이 경계값에서 자기장 선속의 변화를 값이 수렴할 때까지 계속 계산합니다. 이 값이 수렴하게 되면 선속의 바뀜에 따라서 변화된 경계값을 다시 위로 올라가서 구하게 되고 또 해당 값에 대해서 또 다시 선속을 수렴할 때까지 계산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수렴할 때까지 계산하는 반복문이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기존 방식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또한 값이 수렴한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눈부신 컴퓨터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방대한 데이터 양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또한 크게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일종인 딥러닝은 기존의 데이터를 기계가 학습하여 입력이 주어지면 결과를 예측해줍니다. 요즘에는 딥러닝을 DNA 및 RNA 결합 단백질의 서열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핵융합 그라드-샤프라노프 방정식에 딥러닝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드릴 논문은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줄여서 PINN에 관한 논문입니다. 기존 수치 해석이 많은 계산량이 문제였다면 딥러닝에는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든다는 게 아시다시피 문제입니다. 한국의 핵융합 실험너인 K스타는 한 대뿐이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실험을 통해 기계를 학습할 정도의 데이터를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때 물리 법칙, 실험 법칙을 모델에 적용해서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한 물리 기반 신경망, 즉 핀을 이용하면 데이터가 얻기 힘든 과학 분야에서도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핀을 이용한다면 논문에서 주어진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물리계의 문제를 딥러닝에 적용시켜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핀스 논문에서 풀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두 번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에 맞는 편미분 방정식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딥러닝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입력 x가 주어지면 은직층을 통과하며 x의 가중치가 곱해지고 편향이 붙은 뒤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더해서 모델 마지막 단에서 출력인 y''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답 y와 예측값 y''을 비교해서 오차를 구하게 됩니다. 자세히는 두 값 y''과 y를 뺀 뒤 제곱을 하고 평균을 낸 평균 제곱 오차,
즉 MSE를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오차가 구해지면 역전파 과정을 통해 곱해진 가중치와 더해진 필량이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모델이 업데이트됩니다. 핀즈는 기존의 MSE 손실함수와 다르게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 새로운 손실함수를 제안합니다. 편미분 방정식의 해, u, t를 미분 방정식에 넣는다면 당연히 0이 나올 겁니다. 이를 이용해서 방정식에 예측된 해를 넣었을 때 값이 0이 되어야 하므로 방정식에 예측한 해를 넣은 이 값을 제곱을 하고 평균을 내서 이렇게 MSEF로 사용하게 됩니다. 추가로 위에 MSEU는 경계값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오차입니다. 따라서 오차가 줄어들게 학습한다는 말은 곧 주어진 방정식에 맞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로 핀즈를 이용해서 1차원 버거스 방정식을 풀어보면 먼저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함수로 구현해줍니다. 그리고 경계값 조건, 그리고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 손실함수를 더해서 전체 손실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이렇게 구현한 핀즈 모델을 이용해서 버거스 방정식을 풀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축이 공간좌표 x를 나타내고 이 축이 시간좌표 t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x 표시의 데이터 포인트들은 경계값 조건 손실함수 계산에서 사용된 포인트들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파란색 실선이 기존 수치적 방법으로 푼 정답이고 빨간색 점선이 핀즈로 예측한 정답인데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핀즈를 통해서 데이터 없이 그라트-샤프라노프 방정식에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핀즈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미분 방정식의 경계값, 초기값, 그리고 각 항의 개수가 바뀔 때마다 모델을 새로 학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습이 된 모델은 빠르게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지만 조건이 바뀔 때마다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는 핀즈의 실용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박찬주 씨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박찬주입니다. 바로 전에 노형준 씨께서 설명해 주셨던 문제를 쉬운 예시를 통해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핀즈 모델의 경우 정해진 UX에 대해서만 그 답의 프리딕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는 핀즈의 PD 솔버로서의 실용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답으로 찾아본 것이 딥보넷입니다. 딥보넷이란 보시다시피 딥, 오퍼레이터, 넷의 합성어입니다. 즉, 오퍼레이터를 학습시키는 딥러닝 모델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오퍼레이터, 즉 연산자는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방금 보았던 아주 간단한 PDE의 예시로 설명해드리자면 PDE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른 연산자는 아래와 같이 주어집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UX가 주어지면 주어진 PDE 시스템에서 UX에 대한 답인 SX를 연결지어주는, 즉 매핑해주는 G를 연산자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퍼레이터 G를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 피처가 필요할 겁니다. 인풋 펑션 UX의 피처와 그에 대응되는 솔루션 함수 SX에 대한 피처가 G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딥보넷은 각각의 피처를 뽑아내기 위해 두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전체 넷을 구성합니다. 구조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브랜치넷은 랜덤하게 추출된 n개의 인풋 펑션을 인풋으로 받아서 해당 펑션과 해와의 관계를 피처로서 추출하고, 트렁크넷은 G의 정의역에서 랜덤하게 추출된 P개의 연속된 코디네이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해당 좌표에서의 해의 특성을 피처로서 추출합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를 닷 프로덕트로 연결하면 그것이 바로 U와 Y를 연결지어주는 오퍼레이터, G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부적합한 학습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도한 해답이 이전에 노영준 씨께서 설명해주신 방법대로 네트워크의 로스 펑션에 피직스를 인폼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딥보넷의 로스 펑션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딥러닝 모델과 다를 것 없이 주어진 데이터셋과 학습 결과와의 MSE를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 PDE를 그대로 이용한 로스텀을 추가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잘 학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핀즈 모델을 살펴봤던 때와 같이 1D 버거스 이퀘이션의 예시로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PDE와 경계값 조건이 보시는 것과 같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여기서 u는 0,1에서 정의된 임의의 함수이고 y는 g의 정의역에서 임의로 추출된 연속된 d개의 y좌표로 구성된 벡터이며 s는 해당 y에서의 u의 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u와 그에 대한 해인 s를 연결지어주는 연산자 g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branchNet은 u가 s와 갖는 관계를 특성 b로 추출하고 trunkNet은 y에서의 s의 형태를 특성 t로 추출합니다. 오퍼레이터넷은 그 둘을 내적하여 GUI, 즉 y에서의 s의 prediction을 얻습니다. 보시는 것은 해당 소스 코드인데요. 오퍼레이터넷이 b와 t와의 내적으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로스 펑션에도 피직스가 잘 인폼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전체 로스 펑션을 구성하는 항 중 특정 항에 20이라는 개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각 로스텀에 임의로 여러 정수를 곱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학습 결과가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디스커션 부분에서는 로스텀의 개수를 적절히 결정짓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것이 When and Why Pins Fail to Train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전체 손실함수를 구성하는 항들의 수렴 속도가 다른 것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PDE 레지듀얼 텀이 주어진 데이터셋과의 로스텀보다 더 빠르게 수렴하여 물리적으로 잘 맞는 학습 결과를 내는데 악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저자들은 NTK 티어리를 적용하여 핀즈 모델의 트레이닝 다이나믹스를 분석합니다. 핀즈 모델이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를 분석했다는 건데요. 그 결과 실제로 각 항의 수렴 속도 차이가 핀즈 모델의 학습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각 항의 수렴 속도가 배치의 크기와 각 항의 개수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배치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개선량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배치의 크기는 고정해두고 각 항의 개수들만을 다이나믹하게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여기 보시는 람다가 각 항의 개수입니다. 시간 관계상 핀즈의 NTK 이론 같은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이 알고리즘의 이해를 정확히 돕기는 어려울 듯한데요. 매 이터레이션마다 주어진 수식대로 각 로스텀의 개수가 적절히 업데이트된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으로 1D 웨이브 이퀘이션을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가장 우측 상단이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앱솔루트 에러이고 그 아래가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의 앱솔루트 에러입니다. 보시면 에러의 스케일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핀즈 모델을 학습시킴에 있어서 전체 손실함수를 구성하는 각 텀의 개수를 적절히 조정해주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퓨처웍입니다. 퓨처웍으로서 저희는 버거스 이퀘이션 뒷본의 소스 코드에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시켜보고 그래드-샤프로노프 이퀘이션에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시킬 방법을 모색하여 보편적인 딥러닝 모델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실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기존 수치 해석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높은 정확도의 핵융합 플라즈마 평형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할 새로운 그래드-샤프로노프 이퀘이션 솔버를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흥미가 있는 물리학도로서 인공지능이 물리학의 도구로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늘 궁금해 해왔는데 이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그 방법들을 접하고 또 익혀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또 지금껏 저희는 포워드 프로블럼의 한정된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핀즈가 인버스 프로블럼을 통해 아직 모든 피직스가 밝혀지지 않은 영역에서 인간의 직관을 대체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로서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첨단 과학의 영역에서도 연구의 툴로 이용됨으로써 인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문장의 그 구체적인 실체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니스트의 팀 APA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